네, 거기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 그 위원장이 김창경 한양대 교수인데 아십니까? 네, 아주 젊은 시절부터 좀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분이 그 뭐 인수위 때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위반하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김형숙 교수라고 한양대 무용학과 출신의 그 교수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가에 엄청난 R&D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역할을 했다라고 언론에 나가서 또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R&D 카르텔 어쩌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진정하게 순수한 원칙적 입장에서 국가의 과학기술과 R&D를 설계한다면 정부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공도 아닌 무용하는 사람한테 AI 기반의 어떤 R&D 과제를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숙 교수 좀 저쪽 저 마이크 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때 시간은 좀 시간 다시 줄여주시고요. 네. 다시 5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인공지능 관련 논문 실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제가 사업단을 하면서 저는 움직임 행동을 그 특징으로 규명하고 그 움직임을 반대로 바꿔서 사람의 행동을 개선하는 연구를 대학교 서울대 체육교육과의 움직임 휴먼 무브먼트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체육에 관한 논문이죠. 네, 사업단에서는 이제 네. 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AI, 그 다음에 삼성의료원, 병원, 그 다음에 기업들을 연결해가지고 예, 이런 제가 예. 사업단장을 연결해서 그런 예, 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재식 카이스트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장님 옆에 마이크 좀 누가 갖다 주십시오.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 연구센터장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임을 운동학적 관점에서 움직임을 연구해서 그걸 디지털 치료,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ADHD, 자폐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이나 실적 같은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 가능 연구센터장이시니까 그동안 그런 저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 가능한지의 여부를 많이 조사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 들어보셨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연구센터는 연간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십니까? 저희 20억 정도. 10억. 20억 정도. 20억. 김영숙 교수님, 그 AI 초거대 AI 기반 그 심리 케어 서비스 그 총 연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사업 주관 기관이 아닙니다. 예, KT가 주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관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동 연구기관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저희 학교 저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그 많은 과제를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169억 땄습니까? KT가 주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네. 주관이든 간에 네. 그거 프로젝트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총괄은 아닙니다. 그 뭐 하는 KT가 거죠? 서비스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공모할 때 본인이 그 공모자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어쨌거나 KT가 주관 기관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카이스트에 설명 가능 연구 그 인공지능 센터에 10억 가지고 예산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관련한 논문도 하나 없는데 운동학, 체육학 해가지고 거기서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169억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AI 연구자가 네. 연간 한 2만 명 됩니다. 세계 9위예요. 이 2만 명의 세계 9위의 연구자 중에 해외 이동 인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2022년 기준으로 인재의 40%가 해외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자요. 네, 해외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자리 부족이나 이 미스매칭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보면은 진짜 인공지능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과제를 못 받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실적도 없는 그런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운동학이나 움직임 자체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융합해서 잘 할 수 있어요. 다만 교수님이 그런 실적이 없는데 그 연구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김창경 교수 아시죠? 네, 저희 그분이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본인이 관련 디지털 케어 실적을 따내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두 분이 그 같은 대학에서 같은 센터에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 같이 계시고. 예, 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설명 가능 인공지능센터 같은데도 연간 10억 가지고 예산을 운영을 해요. 100몇십억 가지고 그 실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거 중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나이파 사업은 KT가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연구비를 그 지금 1차 년도에 7억 정도를 연구 그 교수님들 5명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초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AI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그 저희가 지금 기초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고 그런 것들을 또 그 사스형 모델로 특화된 정신건강 AI 모델을 만들라고 같이 융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연구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축적된 연구와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말씀하세요. 그 연구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생애 기본 연구 R&D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내년부터 폐지하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올해가 24년이고 25년에 폐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2,000개의 과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려 5,000명에 가까운 연구자가 갈 곳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R&D 또 지적 재산에 대한 또 엄청난 투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과학 강국으로서의 발전의 토대였다고 보여지지만 그 김창경 그 위원장은 평상시에 효율성, 장기간에 걸친 연구 투자보다는 타의 연구 개발한 것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수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생애 기본 연구는 폐지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은 실패의 축적과 오랜 시간 동안의 협업의 결과거든요. 근데 생애 기본 연구를 이렇게 폐지를 해버리면 가뜩이나 유출되고 있는 AI 인력 어디서 소화하겠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 생애 기본 연구라는 것은 이제 신진 연구자들의 그 연구의 그 기본적인 생태계를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또 내년에 많이 회복되고 더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확충하겠다고 전임 장관님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특히 한미일 합동 공동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미일 특히 일본과는 기술 패권 경쟁하고 있지 않나요? 경쟁도 하지만 상호 또 협력도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 기술에는 국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을 한다는 얘기는 그 기술을 최대한도의 국가의 재원 역량으로 끌어모아서 국력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국가 간의 경쟁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국경이 있다고 봐야죠. 아니요,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상호 의존적인 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융합하고 서로 지식 공유하고 연구 같이 하는 것과 기술의 궁극적인 그 기여가 어느 나라를 향하는가는 다른 문제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네. 충분히 이제 상의가 가능하고 거기에 서로 사인함으로 해서 그 지식재산권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는 해결해 왔습니다. 일본이 추진하는 국가 공동 그 프로젝트에 한국 연구자나 한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번에 일본의 가장 큰 이화학 연구소의 소장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43분의 한국 과학자가 지금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술이나 연구 역량이 유출되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높아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것은 있다면 미국 측도 일본 측도 동일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가 지금 이런 선도국하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파트너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비는 우리 연구자한테 우리가 쓰는 거고 각국의 연구자한테는 각국의 연구비를 쓰는 겁니다.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저는 11년간 2013년부터 스팀 R&D 그다음에 국책 과기부에서의 문화산업 원천기술개발 기획을 제가 책임으로 해서 2015년에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로 국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제 움직임 관련한 행동 특성을 반대로 디지털과 연결해서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연구뿐만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과 여러 가지 기업 그다음에 다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되기가 어렵다는 운동학이나 실학에서의 움직임을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케어라고 하는 영역으로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연구 실적 계산권 그걸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지적대상원에 제 해당하는 실적들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의원실에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건은요.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그 카르텔 제주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세요. 예, 거기에 한 파트에 해당되네요. 딱. 예, 다른 뭐 예를 들면 KT가 뭔가를 하고 교수에게 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고 의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르텔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으니 이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의원님? 10월 10일 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감입니다. 그때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이어보려고 하는데 김영숙 한양대 교수님 소속하고 과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 전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올 6월 달에 나이파에서 초거대 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 과제 수주하셨나요? 네, 저희가 책임 네, 연구자는 짧게 아니고 다 대답하십시오. 초거대 AI 저에게 짧은 한 문장으로 지금 설명해 주세요. 초거대 AI는 데이터를 사람들이 쓰는 리얼월드 데이터를 짧게 해주실까요? 예, 그 아니, 분석해서 자, 예, 하정우 맞춤형 센터장님,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요. 네. 하정우 센터장님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 초거대 AI 뭡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트랜스포머 같은 AI 모델에 충분히 학습시켜서 좋습니다. 똑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분 다 디플전 같이 활동 안 하세요? 전문가로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영숙 교수님 전공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전공이 뭐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용 전공을 무용 했죠. 전공을 했고요. 네. 예, 대학교 때는 인터넷에 움직임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 전공하고 인하대 무용학과 교수였던 김영숙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채용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교수 등등등 초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수석 물망에도 올랐다고 함. 장관님 이 사항 철저히 조사해서 의원실로 연구 개발 행위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있죠.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 믿습니다. 예. 정보통신 관련 R&D 사업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구 윤리나 지원 기준을 잘 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적용받습니다. 네. 일단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령 58조에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어제 문제가 되었던 초거대 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 사업,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사업인데요. 네, 의원님. 그 사업의 목표에 보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른 계획입니다. 이게 초거대 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 지원 사업의 추진 경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른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은 어느 기관이 주관하죠? 뭐 디지털 정부 실현 계획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 것 개별 사업들이 거기 상정돼서 논의하는 것도 다른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장관님이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위원장은 김창경 교수고 맞죠? 예,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형숙 그 분도 거기 위원이에요. 예, 일기 위원으로 자, 그러면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헬스 관련한
정부의 그 사업 계획,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른 것이고 이게 문제의 출제자와 시험을 보는 사람이 같은 결과예요. 김영숙 교수가 초거대 AI 관련 한 분야의 책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와 시험을 본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이건 중대한 이해 충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 부정 행위에도 또 저촉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의원님. 네, 그 산업진흥원 원장님. 예. 이 사업을 그 제안하고 공모를 받았을 때 그 공모 사업 지원 기준에 동일한 중복 사업은 그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예. 검증해 보셨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그 원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원에서 나갔던 그 심리 AI 초거대 AI 심리 사업은 R&D 사업이 아니고 기업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기업들에게 주는 B&R&D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소시엄의 주관 사업자는 KT가 선정이 됐고 그때 컨소시엄을 나갈 때 저희들이 공모상에다가 기업이 오면서 여러 가지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들을 참여 기간에 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양대학교는 참여 기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김창경 교수 그분이 본인이 그 디지털 심리 케어 사업 수주에 지원 역할을 했었다라는 좀 언론 기록이 있습니다. 김창경 교수 그분이 본인이 그 디지털 심리 케어 사업 수주에 지원 역할을 했었다라는 좀 언론 기록이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 네, 의원님. 저희가 설명을 좀 잘못 잠깐만요. 드린 것 제가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예, 섞여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2021년도 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하고 초거대 AI 기반의 그 심리케어 서비스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모두가 정신건강 문제를 목표로 한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다. AI 및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한다.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초거대 AI라고 하는 데이터의 초거대성을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동일한 그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전까지 21년부터 2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완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또 이 사업을 동일한 사업을 KT라고 하는 주관 단체만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책임연구원 사업 단장을 21년도 사업은 김영숙 교수가 했어요. 근데 그게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니까 주관 기업을 KT로 바꾸고 본인은 부분 책임 연구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김창경 플랫폼 정부위원장이 뒤를 봐줬고 이게 전형적인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AI 관련한 새로운 신기술 적용도 없어요. 이분이 그 어디에 PT를 할 때 보니까 새로운 기술은 필요가 없다 그래요. 있는 기술을 갖다가 플랫폼에 얹어가지고 실증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R&D예요? 인공지능과 뇌과학과 심리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술 연구한 거를 소위 거간한 사람, 중간에 이런저런 기술과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사업 발주 따내서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사관님들 한번 또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예. 국민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기준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에요. R&D 사업도 B&R&D라 하더라도 타 정부 사업이에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공모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부 안내서에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꿨지. 의원님
말씀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우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세요. 예, 과제 기획 자체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5가지에 대한 주요 분야를 법률,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다른 학술 이렇게 5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초거대 AI 분야를 가지고 전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기획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5차례 의견들을 각종 기관들한테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모가 일어났고 그 공모 과제에서는 KT 컨소시엄을 비롯한 12개 공모 과제들이 공모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R&D 사업 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건 B-R&D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평가 역시나 여러 가지 평가 자체도 저희가 이번에 이슈가 돼서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 저희가 뭐 평가위원회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와 같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또 조금 ICT나 인공지능 쪽이 있긴 하지만 제목 자체와 내용이나 수행기관들도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지금 뭐 지각사나 이런데 2021년 이 과제와 연관해서 연구 성과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입증된 게 있어요. 이게 그거 1차 관실의 R&D 최초로 시작할 때가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마 연말에 임상 실험이 끝나고 뭐 치료제로 그 치료 기기로 뭐 저기 인허가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에 들어가서 투자력이 부재한다라는 입장.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예.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께서 그 B-R&D 사업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예. 그 NTIS라고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해 보세요. 국가통합 R&D 사업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일반 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R&D 사업으로 R&D 사업에 대한 모든 지식 정보가 망라되어 있는 게 NTIS인데 거기가 초거대 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라고 쳐보세요. 국가 통합 R&D 사업이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계정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공고 나갈 때부터 기업들 지원 사업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시만요. 자료들 보도 근데 원장님.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지 왜 그럼 R&D 공고 부문에 거기 나와 있어요? 왜? 기획형 신규 R&D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되는 카르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가지 카르텔 중에 1번에 딱 떨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 관련해서는 위원장실에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제가 오늘 중으로 자료 요청하고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응답 과정을 늘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의혹이 해소됐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혹이 더 늘어났어요. 방금 전에도 지금 정부 사이트에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R&D 사업으로 돼 있다는데 그럼 확인하시고 이거는 단순 그러니까 분류 실수였습니다. 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이건 일반 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넘어가요. 지금 김우영 위원님이 그 정부 관련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보고 답변하겠습니다가 모범 답안입니다. 예, 의원님 저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도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자료는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